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4일 금요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를 결정짓는 것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 심판의 배경과 경과.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국민과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6시간 만에 철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헌법 질서 위반 논란이 제기되었고 국회는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안을 심리하여 오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선고 절차.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지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과 전망. 정치권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전략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되며 각 정당은 이에 대비한 후보 선출과 공약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에 매진하게 되며 야권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경제계와 주식시장의 반응. 경제계 역시 이번 헌재 결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따른 주식시장의 동향이 주목됩니다. 1. 탄핵 인용 시 주식시장의 반응. 탄핵이 인용되어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안도감으로 주식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보면 탄핵안 발의 이후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16년 12월 3일 탄핵안 발의 당시 코스피 지수는 1963.36이었으며 탄핵안이 의결된 같은 달 9일까지 2024.69로 상승하였습니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한 2017년 3월 10일에는 2097.35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탄핵 인용 시 대외 신인도 하락과 경제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이 인용된다면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 혼란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탄핵 기각 시 주식시장의 반응. 탄핵이 기각되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우려로 주식시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사례를 보면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2004년 3월 12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5% 하락한 848.80으로 마감하였으며 헌재가 탄핵 청구를 기각한 5월 14일에는 768.46으로 추가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연말에는 900선을 회복하였습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해석됩니다. 국제사회의 반응과 전망.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는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38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대외적인 경제 이슈와 맞물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국내 수출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과 사회적 분위기. 국민들 사이에서는 탄핵 찬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고 있으며 35%는 반대, 10%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과반 이상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이며 여론은 탄핵 인용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2040대 젊은 층과 수도권 지역에서 탄핵 찬성 비율이 높았으며 60대 이상과 일부 영남권 지역에서는 탄핵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여론이 양극화된 상황은 사회 전반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며칠 전부터 탄핵 찬성, 반대 단체들이 자리를 잡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미한 충돌이 몇 차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도심, 특히 광화문, 종로 일대에는 탄핵 선고 당일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예고되어 있어 경찰은 전국에서 1만여 명의 병력을 배치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교육계와 종교계, 시민단체들도 이번 탄핵 심판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모두가 존중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헌정 질서의 회복과 국민 통합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도 단순히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 여부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반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지의 시험대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선고의 구조 및 예상 시나리오. 헌재는 오늘 오전 11시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가운데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재판장인 헌법재판소장이 판결 이유를 간단히 설명한 뒤 탄핵의 인용 여부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선고에서는 다음의 3가지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그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정치권은 비상체제로 전환되고 유력 대권주자들의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됩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하며 야당과의 극심한 대립은 물론 국민 분열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습니다. 여권은 이를 계기로 정치적 반전을 꾀하겠지만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현저히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각하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탄핵 사유가 아닌 정치적 사안으로 간주될 경우 헌재는 탄핵 심판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정치 불신과 헌재에 대한 거센 반발을 유발할 수 있어 가장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입니다. 선고 이후의 전국 흐름 예측. 탄핵 인용 시 전국은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무소속 신진 세력까지 모두 대선 체제로 전환되며 4월 말 혹은 5월 중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정치권에는 혼란이자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민심의 향배에 따라 세력 구도가 완전히 재편될 수도 있습니다. 기각 시에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또는 사과 형식으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가 정치적 명예를 회복하고 개헌과 중도 확장을 다시 꾀할지 아니면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남은 임기를 마무리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야당은 즉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할 것이며 국민의 분열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디어와 해외 언론의 시선. CNN, BBC, NHK, 로이터,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헌재 탄핵 판결을 실시간 속보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다시 한번 민주적 절차에 따라 최고 권력자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아시아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평가받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이 법과 헌법에 의거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은 차분히 그 결정을 수용하고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지혜와 인내가 요구됩니다. 정치는 순간이지만 국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내일의 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값진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